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5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겨레, 경향신문, 소위 이제 친문재인 정부 언론 이렇게 그 평가를 받고 있죠. 뭐 언론이 그렇게 분류되지는 않지만,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겨레, 경향신문, 흔히 친정부 신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뭐 친정부냐, 뭐 반정부냐, 뭐 정통 언론이냐,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뭐 그건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뭐 충분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사청문 보고서 만약에 채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테니까 한동훈 법무부는 기정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신문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가 슈퍼 법무부가 됐다. 또 된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근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막 동원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거의 소통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한동훈 만들기 이렇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명하자마자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걸 썼습니다. 1인 3역 한동훈 법무부 뭐 이런 걸 썼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무위원 자격으로, 이게 이제 한겨레신문에 쓴 내용입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정무적 판단, 이런 걸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 기능 이관을 통한 여권 및 공직사회 감시를 할 것이다. 수사에 정통한 실세 장관으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구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인 3역을 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이 또 계속해서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인사검증 명목으로 국민들의 신상털기를 할 것이다. 뒷조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막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걸 뭐 익명의 무슨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한 관계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검증을 명분으로 하고,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그렇다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수사 정보가 법무부에 쌓일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가 과거 국가정보원보다 더욱더 막강한 진용을 구축하고 검찰공화국의 핵심 타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또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 내놓고 있고요. 자, 실제 인수위원회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요, 청와대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하고 경찰에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 인사검증을 돕던 경찰에 법무부도 가세하는 거다. 그래서 다원화된 평판을 통한 인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법무부라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등 이른바 지금 친문재인 정부의 매체, 이 공격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걸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격의 요체는 기존 법무부에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인사검증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슈퍼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 요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럼 우선 자, 기존 법무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검수완박법 통과돼서 이제 9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기존 법무부와 다르죠. 왜 다르냐?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기존 법무부의 권한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렸다. 현재 법무부의 권한을 그대로 법무부가,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아니다. 수사권이 3분의 1로 쪼그라드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엄청나게 넓어야
법무부도 지금과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수사권 자체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기소만 할 수 있는 부서가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면 법무부는 뭐 기소를 지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기능이 훨씬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현재 검찰청법에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개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개정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었죠. 자긴 검찰청법에 있더라도 수사지휘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수사지휘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실상의 검찰총장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의 검찰총장 역할을 하려면 검찰총장을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아바타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총장한테 뭐 예를 들어서 후배다 그러면 전화해서 요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든 없든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불법을 전제로 해서 한동훈 법무부가 슈퍼 법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교도소, 뭐 교정국 거기를 통해서 교정본부죠 요새. 그 다음에 뭐 출입국관리본부 뭐 이런 건 여전히 가지고 있죠. 뭐 그게 무슨 슈퍼 법무부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이 줄어들면 법무부의 권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슈퍼 법무부라는 근거의 하나가 무너지는 거죠. 또 하나, 인사검증 기능 그걸 법무부에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인사검증 기능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사검증 기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사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를 3배수 내지 5배수를 추천하면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검증한다. 근데 그 검증은 공직 후보자한테 사전 질문서 이런 거 주지요. 줘서 본인이 거기 뭐 200개 넘는 항목을 쭉쭉 써서 합니다. 그럼 그건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난 이런 의혹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에 대한 보완을 지금까지는 경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뭐 공직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 주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무슨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저도 그거를 그거 뭐 당해봤다고 해야 되나요? 검증 대상에 올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저희 아버지한테도 전화하고 뭐 누구한테도 전화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뭘 기용을 하려고 검증을 넣었더라고 이미. 그래서 저도 경찰서에서 나와달라 이래서 한번 가서 제가 그때 저를 검증에 넣었던 쪽은 청와대 경호실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마치고 그러고 났더니 청와대 경호실 딱지가 붙은 그 인사검증 뭐 이런 거를 경찰이 들고 있던데 정말 경찰이 직사대접을 하더군요. 저에 대해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안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경찰이 하는 거는 세평 검증에 대한 보완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에 두 군데로 맡겨서 상호 보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능을 한다. 근데 그러면은 국민 신상 털기, 뒷조사 이런 걸 할 것이다 검찰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그걸 해왔는데 경찰은 국민 신상 털기나 뒷조사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평 검증 같은 검증 기능 또는 세평 수집 뭐 이런 걸 검찰한테 맡기면 온갖 범죄 행위와 연관된 그런 것들을 할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가 그러면 경찰한테 맡기면 그걸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신문 등등이 얘기하는 문제제기 이거는요 한동훈 법무부는 온갖 범죄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슈퍼 법무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한동훈 법무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세평 수집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세평 수집은요, 경찰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찰은 12만 명입니다. 검찰 몇 명 된다고 검찰 수사관 동원해가지고 그 세평 수집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세평 수집이라는 건요, 경찰이 주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 그렇다. 이런 것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사정보 뭐 이런 것들이 윤석열 초기 수사정보가 다 검찰에 몰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정보는요, 1, 2년에 몰리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아마도 수년,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으면 수사정보를 모으기 쉽지 않다. 지금 경찰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경찰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정보가 다 모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정보가 모여서 뭐 법무부가 무슨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다. 다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나 거짓 정보,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가 슈퍼 법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한다고는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검증이라는 거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민정비서관.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는요, 민정비서관이 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지금까지 검찰하고 뭐 연결고리를 했다. 민정수석실 폐지하면 반부패 비서관의 역할은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은 바로 검찰이 보다 더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아름아름으로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 많이 알 테니까 전화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예 많았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해줘. 불법이죠. 그런데 불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뭐 슈퍼법무부니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법은 밝혀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또는 경찰에서 하는 인사검증은요, 굉장히 기술적인 겁니다. 세평을 수집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하겠죠.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해왔는데 요거는 팩트이고 이거는 그냥 주관적 평가인 듯 하다. 그러면 그 판단을 어디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판단은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한다. 아마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이 판단을 인사수석실에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이런 데서 올라온 세평, 그 다음에 본인이 쓴 진술서, 그 다음에 주변의 평판을 인사수석실도 물어보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청문회에 올릴 사람이 아니다. 내지는 이 사람은 어디에 갈 사람이 아니다. 또는 갈 사람이다. 이런 걸 구분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은 그에 따른 최종 판단을, 그러니까 1차적인 판단은 인사수석실에서 할 거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법무부라고 지금 친여 매체들이 공격하는 그 한동훈 법무부가 하는 일은 아주 기술적인 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라. 수집해서 이 사람 됩니다 안 됩니다는 거기다가 적지 않죠. 수집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거죠. 그럼 대통령실은 그거와 경찰 거 같은 걸 종합해서 판단한다. 판단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대한 어떤 기술적 장치 이런 것들을 검찰이 맡는다고 해서 그게 슈퍼기관이 되는 것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퍼법무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 거기서 뭐 유재수 감찰 무마 뭐 이런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 컨트롤 타워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에 누가 관여했는지
이 부분은 현재 수사가 중단돼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거 지금 검찰에서 앞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물론 4개월 내에 해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 없애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개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혁해 놓으니까 지금 친문재인 정부 매체들은 이걸 한동훈 슈퍼법무부가 된다고 지금 공격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슈퍼 민정수석실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을 뭐 떡주무르듯 주무를 것이다 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무르면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친여 매체들, 이제 나중엔 친야 매체가 되겠죠. 그런 매체들이 쓸 기사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나쁠 것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공격하고. 이거는 언론의 정도가 아니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 슈퍼법무부가 과연 타당한 주장이냐. 그 부분을, 그런 기사를 제가 검증하는 논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슈퍼법무부, 이거는 사실일 수도 없고 사실이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한다? 글쎄요, 뭐 정무적 판단을 할 능력이 될까요? 정무적 판단은 정치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은 사법적 판단, 수사적 판단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죠. 정무적 판단은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마 정무적 판단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다 틀리고 뭐 이랬던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정무적 판단, 제가 보기엔 의존하면 그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오판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법무부라는 법무검찰 영역이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거죠. 슈퍼 법무부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